네, 4주차 코딩 테스트 라이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이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n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맞게 정렬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 5, 3, 1, 2, 7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쳤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럴 때 쓰는 게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1, 2, 3, 5, 7과 같이 정렬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정말 다양하고 각각의 시간 복잡도도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 정렬 시에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솔트 함수가 있는데 솔트 함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에서 정렬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면접에서도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와 비교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 중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선택 정렬입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그냥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정렬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작위로 여러 개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선택해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와 바꾸고 그 다음 작은 데이터를 선택해서 앞에서 두 번째 데이터와 바꾸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매번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전체 데이터의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사실 봐야 되지만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쓸 일도 없고 코드도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을 갖습니다. 이 선택 정렬 자체는 쓸 일이 없지만 최소값을 잡는 일은 코딩 테스트에서 매우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정렬 소스 코드 형태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꽤나 유용하게 쓸 만합니다. 다음으로 볼 정렬 알고리즘은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은 선택 정렬처럼 꽤나 동작 원리가 직관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구현 난이도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선택 정렬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이 삽입 정렬은 특정한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라는 의미에서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배열의 모든 요소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미 정렬된 앞부분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배열이 8, 5, 6, 2, 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렬을 진행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은 항상 두 번째 자료부터 알고리즘을 진행합니다. 8, 5, 6, 2, 4가 있을 때 두 번째 자료인 5부터 시작을 할게요. 5랑 앞을 비교합니다. 앞을 비교해서 5와 8 중에 더 큰 애가 8이죠. 그러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5와 8이 바뀌었죠. 그 다음 5를 봤으니까 6을 봐야겠죠. 인덱스를 하나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을 봤을 때 6과 8을 비교하면은 8이 더 크니까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5, 6, 8이 될 거예요. 5, 6, 8이 된 다음에 또 5와 6을 비교를 합니다. 5와 6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큰 값을 두 번째에 넣게 되면은 5, 6, 8, 2, 4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2번 인덱스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3번 인덱스인 2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도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더 큰 걸 뒤쪽으로 또 앞이랑 비교를 해서 더 큰 걸 뒤쪽으로 6을 뒤쪽으로 하고 또 2와 5를 비교해서 더 큰 걸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이동하면서 비교를 해나가고 그 중에 큰 값을 뒤쪽으로 두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2, 4, 5, 6, 8처럼 오름차순으로 완성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코드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런 어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1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항상 1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면서 뒤에 값들을 전부 다 앞에 값들과 비교를 합니다. 먼저 정렬해야 되는 값을 value로 놓고 그리고 이 바로 앞 인덱스를 previous 인덱스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요소들과 비교를 하면서 value보다 큰 값은 한 칸 뒤로 이동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찾은 위치에 value를 저장하는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제곱입니다. 역정렬되어 있을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정렬된 상태가 2, 4, 5, 6, 8인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 구조가 8, 6, 5, 2, 4, 5, 4, 2예요. 8, 6, 5, 4, 2 라고 하면은 이 과정이 앞에 거를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꽤나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꿔주는 걸 계속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5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대신에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씩만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릅니다. 왜냐면은 저희 자바스크립트에 솔트 함수가 있다 했죠. 이 솔트 함수는 5의 nlog 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근데 5의 n이라는 거는 정말 혁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최선의 경우에는 5의 n,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정렬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삽입 정렬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데 정렬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간혹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배열의 길이가 길어지고 배열의 원소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수록 비효율적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최고의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은 서로 인접한 두 원소를 검사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인데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를 비교해서 크기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선택 정렬과 기본 개념은 유사한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미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열이 7, 4, 5, 1,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7과 4를 비교를 해줘요. 7과 4를 비교해서 큰 거가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4, 7로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 7과 5를 비교를 해줍니다. 지금 4, 7 바뀌었으니까 4, 7, 5, 1, 3이잖아요. 7과 5 확인해서 또 큰 게 뒤로 가서 4, 5, 7 이렇게 바뀌고 다음 7과 1 또 체크해서 큰 게 뒤로 가서 4, 5, 1, 7이 되고 7과 3 체크를 해서 4, 5, 1, 3,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교환을 해가는 방식이에요. 이때 이 7, 1회전 결과에서 7은 무조건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뒤는 앞으로 있을 2회전, 3회전, 4회전에서는 볼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음 2회전에서 4랑 5 비교해서 4가 더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 5랑 1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뒤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5랑 3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뒤쪽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7까지는 갈 필요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5랑 7은 정렬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정렬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은 버블 정렬이 완성되고 오름차순으로 1, 3, 4, 5, 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코드상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2차원별 쓰면은 동일하게 나와요.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드는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2차원별을 쓰기 때문에 버블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입니다. 최선, 평균, 최악 모든 경우에 5의 n제곱이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대신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는 퀵 정렬입니다. 이름부터 퀵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빠른 정렬 알고리즘으로 시간 복잡도가 5의 nlog n입니다. 5의 nlog n이면 저희 자바스크립트의 sort 함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퀵 정렬은 리스트에서 임의의 수를 피벗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요. 피벗을 그냥 임의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피벗보다 작은 수만 모인 배열과 큰 수만 모인 배열을 만들어 준 다음에 피벗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작은 수 배열 그리고 피벗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큰 수 배열들을 놔둡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열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피벗, 임의의 수는 웬만하면은 그냥 제일 앞수, 제일 앞에 있는 수를 피벗으로 두시면 됩니다. 피벗으로 두시고 그리고 이제 left와 right를 봐주셔야 돼요. left는 말 그대로 제일 왼쪽 값, 그리고 right는 제일 오른쪽 값일 텐데 사실 값보다는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 인덱스인 0,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인덱스인 여기는 뭐 0, 1, 2, 3, 4, 5, 6, 7, 8이 되겠죠. 이거를 left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고 right는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피벗은 놔두고 3과 7, 3과 7을 먼저 비교를 했는데 3과 7은 작은 수들을 왼쪽으로 둔다 했죠. 큰 수들을 오른쪽으로 둔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3과 7은 순서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left랑 right를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8과 2를 보는 거예요. 8과 2를 봤을 때 순서가 반대로 돼야 되죠. 작은 수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2와 8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3, 2가 왼쪽에 있고 8, 7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 4랑 6을 테스트를 해줍니다. 이거는 위치가 맞죠.
다음으로 9랑 2를 테스트를 했을 때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9 순서를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3, 2, 4, 1, 9, 6, 8, 7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한 칸을 옮겨야 되는데, 한 칸을 옮기게 되면은 레프트가 이쪽에 그리고 라이트가 왼쪽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레프트가 오른쪽에 있고 라이트가 왼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멈춰 주시면 됩니다. 이때 멈추고, 그 다음에 중간값과 여기 맨 처음에 있던 피벗의 순서를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피벗 왼쪽에 1, 3, 2, 4 피벗보다 작은 애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피벗 오른쪽에 9, 6, 8, 7 피벗보다 큰 애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왼쪽 리스트, 오른쪽 리스트에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 주면은 퀵 솔트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렬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가 돼요. 이것도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솔트는 제기를 써야 돼요. 제기를 써야 돼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배열이 있고, 그리고 그 배열을 실제로 인자로 받고 레프트 라이트를 받습니다. 이때 저희 여기 레프트와 라이트가 엇갈리면, 레프트가 오른쪽에 있고 라이트가 왼쪽에 있으면 멈춰준다 했죠. 이걸 위해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종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벗은 첫 요소로 두고 X랑 Y를 레프트 라이트로 둘게요. 여기서 레프트 라이트와의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그러니까 레프트가 왼쪽에 있고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일단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라이트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켜요. 그 다음 피벗보다 큰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레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서로 찾았으면 두 개를 교환해 주면 됩니다. 그 후에 이게 완료되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반복이 끝난 다음에 피벗과 중앙값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 뒤에 왼쪽이 있고 오른쪽 배열이 있겠죠. 작은 애들 그리고 큰 애들, 그쪽에 대해서 다시 재기함수를 진행을 해주면은 퀵솔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 퀵솔트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렬의 시간 복잡도가 O nlogn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과 같이 리스트가 불균형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벗보다 작은 애들이 계속 한 개이고 나머지가 계속 큰 애들인 거예요. 이럴 때는 최악이 되고 n제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선택 정렬과 삽입 정렬보다 빠르기 때문에 퀵솔트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합 정렬입니다. 병합 정렬은 배열을 작은 단위로 계속 쪼개면서 정렬한 결과를 합치고 그렇게 전체를 정렬하는 분할 정복 방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배열을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으로 분할해서 최소 단위로 계속 쪼개요. 여기서 최소 단위라는 거는 결국 배열이 한 개 남을 때까지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남았으면 다시 쪼갠 영역들을 차례대로 두 개씩 병합하면서 정렬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상태로 이런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 오른쪽 나누고, 또 나눈 거를 나눠서 왼쪽 오른쪽 나누고, 또 그것도 나눠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이렇게 최소 단위로 쪼개요. 그 다음에 쪼갠 애들을 두 개씩 병합을 해주면서 정렬을 해줍니다. 21과 10을 병합을 하면서 더 큰 10이 왼쪽으로 가면서 정렬이 되고, 12와 20도 정렬하면서 병합이 되고, 25와 13, 15와 22도 정렬하면서 병합이 됩니다. 그 다음 10과 21이 있는 이 왼쪽 배열, 그리고 12와 20이 있는 이 오른쪽 배열도 정렬을 해주면서 병합을 해줘요. 이 정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렬되면은 10, 12, 20, 21이 되고, 오른쪽도 그대로 정렬하면서 병합하면은 13, 15, 22, 25가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정렬하면서 병합하면은 오름차 순으로 완성된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쪼갠 애들을 병합하면서 정렬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는 전부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sorted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줘요. sorted라는 배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레프트끼리 비교를 해줍니다. 먼저 10과 13 중에 작은 애를 여기 sorted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10이랑 13을 비교해서 또 작은 애를 솔티드에 넣어주고, 다음으로 20과 13을 비교했을 때 13이 더 작죠. 그러면 13 넣어주고, 20과 15 비교했을 때 15가 더 작죠. 그러면 15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22, 25만 남고, 그리고 솔티드는 전부 다 정렬이 된 상태로 들어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코드도 그대로 있습니다. 머지 솔트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1이라면 사실 정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두면 되고, 다음으로 미드와 미드, 중앙값, 중앙 인덱스를 찾고 그에 따라서 레프트, 라이트를 쪼개줍니다. 쪼개준 상태에서 또 이제 합쳐줄 건데, 합칠 때 이 레프트와 라이트 애들을 제기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쪼개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쪼개는 게 한 번만 쪼개는 게 아니죠. 한 번 쪼갠 애를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면서 마지막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쪼개줘야 되죠. 그래서 이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쪼개주면서 쪼개고, 그 다음 그것들을 머지해주는 그런 제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지해주는, 병합해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티드 어레이, 솔티드라는 배열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배열의 인덱스, 오른쪽 배열의 인덱스 하나씩 만들어주고, 이제 이 과정, 서로 비교하면서 더 작은 애를 솔티드 배열에다 넣어주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배열에 뭐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배열에 뭐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남은 애들을 솔티드 어레이에 넣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머지가 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병합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이 병합 정렬은 시간 복잡도에서 최선, 평균, 최악의 경우 모두 O(n)log(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매우 빠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 정렬을 하는 배열 외에 추가적인 솔티드라는 배열이 필요하죠. 솔티드라는 임시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메모리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정렬 알고리즘이 이거 말고도 뭐 개수 정렬, 힙 정렬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힙 정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렬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빠졌고, 개수 정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